예, 그 한 사람은 조남호 형사라고 지금 잠복 근무 중이고. 시간을 따져보자고.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게 저녁 7시 무렵. 범행 시간까지 2시간. 일 터졌어. 이래도 몰라. 그게 언젠지도 몰라요. 나 혼자 잠기네. 그래, 잠겨라 잠겨. 아, 전 김인중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똑같잖아. 동일범이라고. 그러니까 그놈은 범인이 아닌 거라.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현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연극 날 보러 와요의 배우 박정복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You're for you to realize the things we left unsaid are only taking space up in our heads, making my fault, win the game, point the finger, place the blame, and toss me up and down.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박정복 씨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정현주의 뜨거운 인터뷰에서 박정복 씨를 연극 레드 때도 그렇고요. 네. 여러 번 뵙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는데 참 거절은 안 하셨어요. 거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 인터뷰를 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링크해서 봤는데 네. 작품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이렇게 토론하는 것들을 보고 연극 레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는 조수로 나오는 네, 입장에서 과연 그 무거운 작품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좀 고사했던 것 네.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연극 날 보러 와요에서는 네. 김형사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어떤 맞습니다. 연극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20년 된 작품인데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잊고 싶은 또 한편으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그 범인을 잡기 위한 형사들 그리고 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또 한편으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짜식방에 가면요 아주 라면 상자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식이 글씨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비가 와서 바닷가가 축축했어. 기온은 영상 3도. 바람까지 강하게 불었는데 그 새벽에 바닷가에 누워. 너 일주일 이내 사건이 또 일어날 거래요. 빨간 옷 입은 여자가 또 당할 거래요. 지금요 속도가 있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제가 지금 집에마다 일 터졌어. 이래도 몰라. 그게 언젠지도 몰라요. 그리고 김 형사는 이 근처 여관 다니면서 그놈 반응증 등세에 대해서 탐문해보고 범인상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사건이 나면 현장을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범인을 추위도 공포도 아닌 그 어떤 기억 때문에 널 괴롭혀던 열등의식. 제가 맡은 김형사라는 역할은 서울대 영문과 출신의 엘리트 시인을 꿈꾸는 네. 원리 원칙을 조금 갖고 있는 고지식한 면이 있는 반면 예술가 기질이 갖고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을 네.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어도 그 이야기를 아시는 것이 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의 그런 느낌과 연극 그리고 연극이 먼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연극에서의 느낌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된 포커스는 정확히 범인을 잡고 싶다. 그 수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그런 중점은 같이 갖고 있는데 살인의 추억 영화 원작은 좀 더 그 사건에 좀 더 중심을 맞추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공연 같은 경우는 사건에도 물론 중심을 갖춰져 있지만 그 주변에 사람 냄새 나는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초연 때와 20년이 지난 지금 날 보러 와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김광림 작가님이 연출을 하시면서 10년을 끌어오셨던 걸로 네. 알고 있고 그 10년 뒤에는 변정주라는 연출님이 다시 합류해서 10년을 만들어 오셨고 이번에 20주년을 하면서 저희는 너무나 운 좋게 김광림
변정주 연출님 두 분이 가 같이, 계신 예. 상황에서 할 때 제가 사실 공연을 못 봤어요. 아. 한 번도 예, 20년 예, 동안. 학교에서도 정기 공연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딱 군대에 있을 때 아이고. 네, 공연을 해갖고 또 그때 못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사실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다른지 또 어떤 게 다른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더 연습할 때 거침없이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변정주 연출님이 또 얘기를 하시면 또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명확하시니까 20년 동안 해오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좋은 거는 그대로 뼈대는 가져가되 예. 새로운 건 과감히 할 수 있던 정말 놀면서 재밌게 할 수 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복만의 김형사가 새롭게 탄생하는 지점을 요즘에 좀 만나고 있겠네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처음에는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 네. 공연이 다가오면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관객들도 김영사라는 어느 정도의 인물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무서움이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맞다고 믿고 요즘에 조금 프리뷰 기간에 좀 더 호흡을 맞춰가면서 네.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듣자 하니까 김형사 역할뿐만 아니라 용의자 역할로도 네네네. 캐스팅이 될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둘 중에 선택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정복 씨? 네, 처음에 어. 받아들였을 때는 네. 그 선택권을 만약 용의자가 마음에 드시면 용의자로 해도 된다는 아. 선택지를 받았긴 했는데 네. 사실 제가 조금 공연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성격이라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할 때 그 기운과 그 인물에 대한 기운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할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범인 역할을 대본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살인의 추억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인 3역을 하다 예. 보니까 이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네. 도전은 하고 싶은 충동은 있었지만 네.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형사 역할을 하면서 예. 차라리 더 음. 이를 잡아가기 위한 그 간절함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독백이 또 이게 세죠. 쉽지가 아주 않아서 세죠. 예. 예. 그래서 뭐 김영사 지금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 대한 뒷이야기에서도 그 범인이 그 영화를 봤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날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을 보러 오면서 혹시 관객 중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광림 선생님이 처음에 이 작품의 주제를 날 보러 와요라고 지은 이유도 네. 그한테 말하는 날 보러 보러 와요. 보러 왔을 때 음.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동요가 있어서 사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심장까지 있었네요. 네. 굉장히 스릴러로 가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렇죠? 근데 스릴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네, 그 요소를 우리 네. 박 형사님이 그렇죠. 많이 이 자리에 앉아 씌워주시고 계시는. 있는데 네. 박 형사님이 또 큰 몫을 하면서 또 저희 작품에 모든 인물이 사랑이 있어요. 네. 박 형사도 와이프와 혹은 또 새로운 애인과 네. 조영사도 박 기자와 반장님도 사모님과 저 또한 미스김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사랑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 작품은 사람 냄새 나는 작품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극을 보면서 김영사만의 매력을 저렇게 뿜어내는구나 라는 장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우리 박정복 씨는 날 보러 와요 이번 연극에서 어떤 장면을 가장 혹은 어떤 대사를 가장 강렬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연습 초반에는 강렬했던 대사가 김 반장님이 박 기자랑 그 싸우는 와중에
범인 잡아야죠 했을 때 김 반장님이 잡고 싶어요. 미친 듯이 잡고 싶은데 재주가 없어. 범인이 우리보다 한 수 위니까. 그 대사가 되게 마음을 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연습을 공연을 하면서는 네. 아무래도 저 다방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엉뚱한 예. 갑자기 뜬금없이 널 네. 작물치둑죄로 체포한다 이 대사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하면서 예, 예. 공연을 하면서는 처음에 연습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오글거렸을 것 이거 같아요. 왜 이 말을 하지? 너 운다고 내가 못 잡아갈 줄 알아?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잖아요, 선생님에 비해서. 그게 너무나 속상해요. 쟤만 모르시죠?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들어가. 네, 진짜. 김순미! 널 작물 취득죄로 체포한다. 굉장히 몰입해 있는 김 형사님과 지금 저는 배우 박정복 씨가 아니라 예, 연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부 카메라맨 출신이었는데 카메라맨? 네. 어. 그래서 카메라 지금 네, 감독님들처럼 진짜, 예. 이게 꿈이었어요. 아, 카메라 감독님이 꿈이었던 고등학교 생활을 계속 열심히 했거든요. 방송부 생활을. 그러면서 이제 국장인 그 안에서 방송국장이 국장이 되고, 예. 어떤 드라마, 뭐 영화제 같은 걸 나가기 위해 청소년 영화제에 나가기 위해 연출을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허. 연출이 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연기를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디렉팅을 하는 데 네,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연기를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막연히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박정복으로 만날 때와 김영사로 만날 때가 순간순간 전환이 굉장히 빠르세요. 지금은 또 굉장히 웃음기 가득한 그런 눈빛의 박정복 씨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우리 박정복 씨 계속해서 만나 뵙겠지만 이 날 보러 와요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관객들 그리고 저희 시청자들께 김영사의 입장에서 좀 간절함을 담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잊혀지지 말아야 되는 사건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사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공연이 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오셔서 다소 무거운 작품도 재밌게 웃는 포인트도 많으니까 웃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사로 시작하셔서 박정복 씨로 끝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배우 박정복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김영사와 박정복을 오고 가는 그의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멋진 만남 성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not about emotion. I don't need a reason not to care what you say or what happened in the end. This is my interpretation, and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한국의 넘버원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김종욱 찾기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우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아침반은 북쪽을 가리키죠.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2006년 첫 공연 이후 10년 동안 관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환상, 그리고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맛깔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단 3명의 배우만이 출연하지만 이들의 호연과 존재감은 소극장 무대를 가득 채우며 사랑스러운 이야기의 매력을 배가시키고 있죠. 적당히 맞춰 살겠다는데 첫사랑 못 잊는 바보 같은 걸 애인에게 차여서 울고 있는 매 싸우시고 그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김종욱 찾기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장유정 연출의 대표작이라는 것입니다. 장유정 연출가는 1976년생으로 뮤지컬 극작과 연출, 영화 연출 등 문화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신진 예술가죠. 그녀는 여성 예술가답게 섬세하고 감성적인 표현에 탁월한 안목과 식견으로 오 당신이 잠든 사이, 형제는 용감했다, 그날들을 연출했습니다. 연출가로서 그녀의 장점은 대본을 쓰는 작가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섬세하고 감각적인 대사를 잘 활용하는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할 가장 절실한 단순함은요, 한 번에 한 군데씩만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난 생기지도 않을 병을 만들어서 아파했어요. 그것도 아주 다양한 병을. 대사 하나, 말 한마디에서 여성만의 특별한 예민함 혹은 감성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20, 30대 여성이 줄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에서 이런 장유정식의 접근은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그런 그녀의 초창기 대표작입니다. 여기가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 맞나? 첫사랑을 찾는 회사가 등장한다거나 결국 사정을 알고 보니 찾을 수 있던 첫사랑을 일부러 찾지 않았다는 설정 같은 것들이 여성 관객들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어 롱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장유정 특유의 훈훈한 극적 반전은 이 작품에도 예외 없이 등장해 관객들로 하여금 따뜻한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키워선 안 되지. 그가 정말 내 운명이 맞다면 아무리 밀어내고 돌아선대도 꼭 한 번은 만날 거야. 한 번은.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김종욱 찾기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흥미로운 멀티 캐릭터입니다. 요즘 창작 뮤지컬을 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존재가 있죠. 이른바 멀티맨이라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한 명의 배우가 여러 역을 맡아 이야기의 전개를 도와주는 만능 연기자이자 극 속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무대의 재미를 배가시켜주는 등장인물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연기 변신을 소화해낸 남자 조연 출연자의 모습은 점차 죄어드는 듯한 무대의 진지한 사연 전개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일종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냈죠.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멀티맨들의 대중적 인기를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택시 운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군인 아버지, 스튜어디스, 인도 여행 가이드, 심지어 시골 할머니까지 다양한 변신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배꼽을 잡게 만들고 있죠. 특히 1세대 멀티맨이었던 전병욱은 이 작품으로 일약 스타 배우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종욱 찾기에서의 멀티맨의 성공은 한밤의 세레나데, 화장을 고치고, 빨래 같은 작품에도 멀티맨을 등장시키게 되는 배경이 되었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김종욱 찾기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성공 신화라는 것입니다. 요즘 공연가에서는 낯익은 제목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영화나 소설 등으로 유명한 원작을
뮤지컬로 재가공하는 사례가 늘어 생긴 현상이죠. 과거의 콘텐츠를 가져다 새 상품으로 재생산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트렌드를 원소스 멀티유즈라 칭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아이다는 유명 오페라를 가져다 팝 음악과 화려한 볼거리로 치장한 것이고요. 뮤지컬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 원작 소설을 각색한 경우죠. 소설과 무성 영화로 각광받던 괴기물을 러브 스토리로 탈바꿈시킨 오페라의 유령이 있는가 하면 뮤지컬 불의 검은 김혜린의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잉태되었죠. 하지만 뮤지컬 작품이 멀티유즈를 넘어 그 스스로가 원소스가 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종욱 찾기죠. 뮤지컬의 인기는 뮤지컬 영화의 제작과 소설의 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엔딩이 뭐였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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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는 임수정과 공유가 등장했고 많은 뮤지컬 스타들이 단역이나 카메오로 등장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었죠. 무대 이야기와 영화 이야기는 대동소이하지만 장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을 염두하고 관람하시면 더욱 작품을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행하는 꿈 그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당신은 씩씩하니까 내 팀도 들어줄 테니까. 뮤지컬 김종욱 찾기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80점, 연기 80점, 그리고 음악은 70점입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찾다가 진짜 사랑을 만나는 아기자기한 매력의 소극장 뮤지컬. 나 밤을 기다려. 그대를 만난 게 운명일까요? 아직 어스름한 새벽 밝아지면 사라질 이슬처럼 나 아침이 두려워. 어머니, 진정하세요.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의 처절한 비극.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연극 산어굴입니다. 일제강점기 서해안의 작은 마을. 그곳에 참담한 운명 속에 사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큰오빠 죽은 뒤로는 바람만 불어도 갈매기만 아물어도 작은오빠 죽었다고 물가를 외치고 당기시니 이미 첫째 아들과 사위는 풍랑에 목숨을 잃고 어부였던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잃은 후 매일을 술로 지내는 일상. 어린 자식과 함께 과부가 된 딸이 도적질을 해야 목숨을 연명할 뿐. 둘째 아들마저 성남 파도에 몸이 잠겨버리자 그들에겐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습니다. 천재 작가 함세덕의 1936년작 산어구리는 아일랜드 작가 존 밀링턴식의 바다로 가는 기사들을 모티브로 탄생됐는데요. 2016년 주목받는 연출가 고선웅을 만나 새로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1930년대 당시 우리 민족의 궁핍한 현실을 고발한 이 작품은 80년이 지난 현대에서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며 관객들을 무대로 이끌고 있죠. 자연의 서정성과 생존의 절박함을 담아낸 연극. 공연은 오는 31일까지 국립극단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화 온 지 한 달쯤 됐잖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추억하는 첫사랑의 설렘. 달콤 쌉싸름한 청춘 연애물 연극 사춘기 메들리입니다. 5번의 전학으로 얻은 학교 생활의 노하우는 누구하고 엮이지 말고 쥐죽은 듯이 지내자. 정근이 잦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친구 하나 없이 전학만 다니는 정우.
나 또 전화가? 아이고 아버지가 미안해요. 아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서 짐 싸. 그런 그에게 어김없이 또 전학이 결정되고 정우는 한껏 삐뚤어지기로 다짐하는데요. 관심도 없던 반장 아영에게 뜬금없이 고백을 하질 않나. 평소 아이들을 괴롭히던 영복과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야, 이 자식아! 전국 노래자랑 지원도 서슴지 않죠. 잠깐! 내가 나갈게. 전국 노래자랑. 그런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뭐지? 이 불길한 느낌은? 아버지 발령 포기한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아영과 함께 노래 연습에 매진하게 된 정우. 그러나 아무 감정 없이 시작된 두 사람의 연애는 곧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영이 감춰온 속사정을 꺼내며 상황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나 전화 안 가. 그 시절의 설렘 속으로 빠져드는 마법 같은 시간. 공연은 대학로 아트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만나야 할때 이제 정말 만나야 할 때 감았던 눈을 뜨고 서랍 속 일기장을 버리고 못 본 척 모른 척 말고 이제 정말 만나야 할 때